햄릿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1601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부왕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힘들어하죠. 2달도 채 못 되어서 작은 아버지인 클로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햄릿의 어머니는 그 작은 아버지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라고 햄릿은 어머니의 행동을 원망함과 동시에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독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밤이면 부왕을 닮은 망령이 보초에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햄릿이 기다려보니까 정말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서 나는 작은 아버지한테 독살당했으니까 원수를 꼭 갚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복수를 결심한 햄릿은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죠. 바로 그 즈음에 극단이 이 왕궁에 찾아오는데요. 이를 본 햄릿은 연극을 공연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태공이 친척인 루시아나스라는 아칸에게 살해되고 루시아나스는 태공의 자리와 그 아내를 빼앗는 내용으로 이렇게 연극을 꾸민 거죠. 왕은 그 극을 보다가 중도에 나가버립니다. 그 후 햄릿은 재상 폴로니어스를 왕으로 잘못 알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폴로니우스의 딸 오피리아도 이 사실을 알고 미쳐서 죽게 되고요. 왕은 햄릿을 잉글랜드로 보내어 죽게 하려고 하지만 왕자는 도중에 되돌아오게 되고요.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스는 왕의 꿰매 빠져서 햄릿을 독을 바른 칼로 죽이려고 왕과 왕비 앞에서 펜싱 시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왕의 계획이 틀어져서 왕비는 왕이 햄릿을 독살하려고 준비한 독주를 마시면서 죽게 되고요. 레어티스와 햄릿은 독을 바른 같은 칼에 죽는데 햄릿은 죽기 최후의 순간에 그 칼로 왕을 죽인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햄릿은 당시 유행했던 비극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부왕의 원수를 갚아 국가 질서의 회복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지식인 햄릿 왕자의 고뇌를 주제로 해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와 더불어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햄릿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희극, 비극, 사극 등 많은 명작을 남겼죠. 16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쓰인 그의 희곡은 극단에서 공연되었고요.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끊임없이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시적 상상력, 그리고 인간성의 안팎을 넓고 깊게 꿰뚫어보는 어떤 통찰력, 그리고 정말 놀랄 만큼 풍부한 언어 구사, 그리고 매우 다양한 무대 형상과 솜씨 등이 매우 돋보입니다. 자, 햄릿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부분이잖아요. 햄릿의 고뇌를 잘 표현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격을 규정할 때 햄릿형 인간, 그리고 돈키호테형 인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정말 햄릿은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이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까요? 작품을 읽으면서 햄릿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햄릿은 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극도 너무나 다양하죠. 오디푸스 왕과 같은 운명에 의한 비극도 있을 수 있고요.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스 이런 것들은 성격으로 인한 비극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입센의 인형의 집과 같은 작품은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극 작품이 매우 다양하고요. 우리에게 많이 읽히는데요. 과연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햄릿은 희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햄릿과 관련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는 것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